자, 계속 보시죠. 다음에 303쪽입니다. 303쪽에, 1번. 지하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맞죠.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주 P대를 빼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X요.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사람이 피난하는 게 초점이니까 지하층은 뺍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층을 설치해야 한다. XX. 지하층은 임의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지 마음대로 설치를 하든 말든 하는 거죠. 지하층 건축비는 2배, 1.7배가 드는데, 분양, 임대, 가격은 비싸요? 아니잖아요. 지을 리가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짓는 거죠. 동그라미 3번, 4번. 지하층은 사승급구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사승급구요. 묻혀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X, 3분의 2가 아니라 뭐고요?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게 지하층이고,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고, 동그라미 5번.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XX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한다. 아래 해설 보시면, 해설의 저 아래 동그라미 4, 5 해설.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내야죠. 왜냐하면, 평균과 가장 높은 그런 건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5번은 시험의 초점은 아니지만, 1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요. 지금 이 위에, 1층도 있는데, 층이 있는데, 얘가 지하층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평균을 내야죠. 자, 보자고요. 가운데에서 여기 점이 있고, 가운데에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다르겠죠. 지금 묻혀있는 선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지금 묻혀있는 게, 여기 이 지표면 아래요. 아래 있는 게, 묻혀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얘는 1층이고 2층이 되는 거고요. 얘는, 시작부터 끝선은 같지만, 묻혀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2층에서 보면, 위로 떠 있는 것보다 묻혀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얘는 지하 1층이고, 여기는 1층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까지 소용없고요.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B1이고, 1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들을 다 따져봐야 되지. 그냥, 그 어느 한쪽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높고, 어디예요? 여기 가장 높고는 되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답은 2번. 다음 쪽이요. 304쪽에 2번.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다는데, 한참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옥상, 옥외, 옥내, X요. 옥내, X.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사승급구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깥에, 물탱크, 기름탱크를 건물 안에다 넣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바깥에다 넣었는데, 그건 건물 유지를 해서 꼭 필요한 거지, 그것까지 면적으로 잡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2번. 옥내가 틀렸다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대지안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 사승급구요. 머지않아 도로를 낼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예정도로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정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 땅이 있는데, 여기 예정도로 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머지않아 도로를 낼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대지안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 사승급구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면적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선 그구요. 다만 특특 시장구수 구청장이 도시적에서 3m 이하 범위에서 대지 내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시 포함한다. 이거는 집 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고요. 다시 저쪽 보시면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에 뭐 가끔 한두 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254쪽 요약집 254쪽에 제일 위에 4-21을 보죠. 4-21 왼쪽 그림 C1 농사 짓고 있습니다. A 땅 A 짓고요. A 지땅 전부 다 지땅이죠. 대지 면적입니다.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C2가 A와 B의 동의서를 얻어서 허가 신청 오른쪽이요. C2요. 그러니까 C2가 A의 동의서를 얻어서 허가 신청 넣고 허가권자가 그 검은 부분을 도로라고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금 거기 A 땅이죠. 화살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A 땅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A 땅이고 재산세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도로를 낼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고요. 저 아래요. 4-22 지정건축선 그러니까 P 동네요. 왼쪽에 P 동네 A가 건물을 짓습니다. 지땅에 A1, A2, A3 부분이 있는데 지땅에다가 A2, A3에다가 건물을 지어서요. A1은 A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A1 부분은요. A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100% 건표를 100%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땅에서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요. 어디까지가 지땅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지땅이죠. A1 지땅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요. Q동네요. 그러니까 그 B가 건물을 짓습니다. B가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B 지땅이죠. B3 B의 땅이죠. 그러니까 지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져. 그러니까 지땅인데 건물을 가운데다 놓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붙이든 왼쪽으로 붙이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없잖아요. 여기 누구 땅이에요? 여기는 B 땅이고 여기는 A 땅이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포함되죠. 예. 그러니까 다음 쪽. 그러니까 두 번째 표. 그러니까 그 세 칸짜리 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 보행과 차량 통행 가능한 4m 이상, 고시나 공고가 된 도로 예정도로, 법정 건축선, 도로 예정도의 양쪽 경계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곧 도로 만들 땅이니까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세 번째 칸,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지정 건축선은 다만 시야 확보, 개방광 확보를 위해서 뒤로 빠져라, 뒤로 좀, 그러니까 나가라, 뒤로 빼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뒷땅이고 대지 면적에 포함되고 건물만 뒤로 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왼쪽 254쪽, 그러니까 4-21.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로 정해졌으니까 그 도로로 만들 거니까 지금 A 땅에서 빼야 되고, 아래요. 4-22는 지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거죠. 그 P 동네의 A1 지땅이고, 그러니까 Q 동네 B3 지땅이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다시 문제 와서요. 304쪽에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로로 잡혔으면 곧 도로 만들 거니까 대지 면적에서 빼고,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면 지땅이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있는 건축물의 부분, 괄호 넘어와서 두 줄 내려와서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땅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만 이게 1m도 안 된다고요. 1m도 안 되는 곳,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으로 잡아준다. 여기는 빼준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요. 동그라미 4번 다락.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 꺽쇠. 그러니까 층고가 1.5m 이하인 것. 또 그 안에 괄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해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뭐 마시겠죠.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그러니까 1.5m 이하인 다락은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그냥 라면 박스 4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그러니까 1.8m 이하인 다락은 이쪽은 1.8까지는 있지만 삐쭉하게 1.8이라고요. 그러니까 삐쭉하게 1.8이니까 뭔가 1m 50 되는 사람 설 수가 없는 거죠. 서서 왔다 갔다 하다 다 부딪힐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라면 박스 6개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다락은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연면적이란 하나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사선거구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그러니까 사선거구요. 지하층 면적 해당 건축물 부속 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한다. 지주 비대 빼준다 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 그러니까 33번이요. 대지면적 산정할 때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사선거구요. 대지면적에서 사선거구요. 자상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 포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뒷땅인데 고물만 뒤로 빠졌다고요. 동그라미 3번 특특시군과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소요노비 이상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대지 부분은 그건 뒷땅인데 그러니까 지 건물만 뒤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뒷땅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쓰든 거기다가 뭐 테이블을 내놓든 그건 지 맘대로죠. 동그라미 3번은 대지면적에 포함되고 나머지 도로 만들 땅, 시설 설치할 땅 다 빼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소유노비에 미달되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 사이의 대지 부분 지금 그림을 다 세부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요. 도로 만들 거니까 다 빼라고요. 이번 도로 보충이 각 전제 방식에 의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대지 부분 4번 그러니까 대지 안에 개설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분과 대지 안에 도시공객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사선거구요. 여기도 구분을 해야 되는군요. 동그라미 4번 대지 안에 개설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분과 사선거구요. 대지 안에 도시공객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공객설에 포함되는 대지 부분. 동그라미 5번 대지 안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공객 예정 도로의 부분. 도로 만들기 결정된 것,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다 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관한 통과도로로 법률상 도로이고 대지 A는 도시적에 있다가 있습니다. 뭐 도시적에 있다라고 붙여놓은 건 뭐냐면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도도선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선로가 있고 지금 3m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땅이 있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노비 미달이면 양쪽으로 밀면 되는데 이건 저 선로 부지 쪽으로 밀 수가 없죠. 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에 선로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3m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3m에서 도로 너비를 못 갖추고 있고 도로가 아니니까 대지가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건 도로 너비를 확보하라고요. 철도 쪽으로 도로를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그려도 됩니다만 따로 그리는 게 더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차서대서요. 선을 그러니까 진하게 그으면은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연필로 연하게 점선으로 긋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도로 너비 1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3m가 있으니까 1을 확보해야죠. 1을 확보하니까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되고요? 13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다 바꿔 써야죠. 여기는 10과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7에서 그러니까 1 빠졌으니까 6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로인 거죠. 여기는 도로로 붙었고
도로 잡힌 부분은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림이 복잡하면 다시 하나를 더 그리면 되죠. 그냥 뭐 간단히 손으로요. 뭔가 그 나머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가 얼마고요? 6. 여기가 13. 여기가 10. 10이죠. 뭐 끊어서 더 할 수도 있고, 큰 거에서 뺄 수도 있고, 뭐 큰 거에서 빼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덜 써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13 곱하기 20. 그러니까 빼기.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260에서 그러니까 60을 빼니까 그러니까 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도로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림을 더 많이 할수록 지저분해지기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도로는 빼준다. 도로 잡힌 부분 빼준다. 그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요 그러니까 빨간 점선을 그으면 됩니다. 4m는 확보해야 된다. 다음 306조경.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건축법이 위 3의 기준을 그러니까 동그라미 3부터 보시죠. 동그라미 3번.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원칙으로 국토가 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 건폐율, 지구 7242, 용적률 500, 1500, 400, 계획관 100, 나머지 80, 국토계획법에 있죠. 네, 동그라미 4번이 답이고요. 동그라미 4번. 건축법에서 위 3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X예요.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고, 그러니까 건축법, 특별법 정해졌죠. 특별법에서 세부적인 내용 정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 건대이죠.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연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아니면 뭐 그냥 요 정도 분수를 쓰는 게 낫고요. 써도 되고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 높이가 제한 되는 거죠. 4번. 6번 문제요. 건축법상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문제에 용은 대분의 연은 아무튼 쓰고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근데 연에서 지주비대 4가지 뺀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요. 그러니까 용적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연 빼기 지주비대라고요. 뭐 이걸 따로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비대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박스의 동그라미,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 2계층,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평지붕, 동그라미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면적은 480으로 동일함.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지하 2층, XX, 어차피 지하층 뺄 거죠. 지하 1층, XX, 어차피 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지상 5계층,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된다. 뭐 돼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 지금 대지면적이 얼마고요? 문제에 1000 주어져 있고, 지주피대, 지하층 다 뺐고, 주피대 더 없고, 그러니까 480으로 5개층이 있는 거죠. 480으로 5개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더 많이 약분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퍼센트니까 분모에 100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100이 남아 있어야 되고, 뭐 얘도 귀찮으면 그냥 24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분모는 100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24 곱하기 1을 해서 5를 곱할 게 아니라 2 곱하기 5, 10이니까 얼마가 되고요? 2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0%입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하층 2개층, 지상층은 전체가 그러니까 지상층은 2계층이고 상승거고요.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600이며 사승거고요.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사승거고요.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사승거고요.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입니다.
뭐 괄호에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옆에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림만 그리면 공짜고 그림을 안 그리면 뭐 그냥 뭐 틀리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그냥 귀찮고.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죠. 칠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자고요. 그러니까 안 그려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려놓고 나면 당연하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문제 조건을 그냥 뭐 글자로만 보는 것과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층수,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끊어서 계산하니까 얘는 몇 층 높이가 되고요. 3층에 해당하고 얘는 4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층수가 다르면 많은 층수로 하니까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 되고요. 4층 건물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 그림이 얼핏 떠오르면 셋째 줄에 12m니까 3층, 셋째 줄에 16m니까 4층, 지하층은 뺀다 라고 하는 걸로도 그냥 바로 풀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머릿속에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숫자로만 갔다가는 다른 데서 덜컥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8조경,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과 층수 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4번이 틀렸고요. 4번 지하층, 층수 산정 때 산입 X형,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면적 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인데 벽에, 그러니까 무게가 걸리면 벽의 중심선에 무게가 걸리겠죠. 2번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 지하층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그러니까 벽 기둥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뭐 그러니까 중개법 시간에도 매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건물 몇 층 몇 제곱미터, 2층 몇 제곱미터, 3층 몇 제곱미터, 일부 202호 몇 제곱미터, 202호 몇 제곱미터. 동그라미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구분한다. 뭐 되어 있죠. 다음 9번 문제요. 대지의 분할 제한. 뭐 아래에 해설이 있습니다만 해설 5줄로 하는 것보다 세 덩어리가 낫죠.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무술년, 태어난 아이가 다시 무술년 맞기까지 몇 살이요? 60살이죠. 인생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환갑,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법 공부를 했더니 공법은 공부하지 않고 우리님 어디 계신가? 공상에 빠져있고요. 200, 이태백 술 먹고 어디에 누워있고요? 녹지에 누워있고 하는 거죠. 환갑 한 바퀴 돌아오는 인생 주기는 60이고 주거지역 기타지역,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상에 빠져있고 공업지역 상업지역, 200, 이태백 녹지지역에 해롱 하고 있고. 9번 문제 와서요. 틀린 것은 1번 주거지역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 150, 3번 공업지역 150이죠.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입니다. 10번 문제요. 건축법상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방향. 뭐 얘는 아무튼 그런데 이걸 지우고 보면요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 문제가 없으면 정남방에서 뗄 수 있다.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옆단지, 옆동, 해를 가리면 안 된다. 2층 이하 8m 이하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집 몇 개 포트는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형, 그러니까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상업 X요. 정북방향이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이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 대상 지역은 사선거구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사선거구요. 모든 지역이다. 그러면 첫째 주거대 유통 X요. 명동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인 관광객 중심상업, 일본인 관광객 일반상업,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사선거구요.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사이에, 그러니까 3시간 X 2시간이면 그러니까 똥기저귀 보송보송, 그러니까 살균 다 된다고요.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시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애기 사니까 거기는 들어와야죠. 기숙사는 공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기숙사는 안 들어가도 되죠. 다세대주택 X,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이죠. 신도시,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930만 제곱미터가 한 필지입니다. 거기에 북쪽 아저씨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없죠.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대주동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는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집을 쪼르륵 다 남양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칠판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자. 정북방에서 거리를 떼야 된다.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반사 돌려서 다 집을 다 남양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피해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답은 5번.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걸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공통된 것만 시험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1번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대지가 사선거구역 위법행위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역.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사선거구역.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건축법에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것 갖고는 우리 본시험은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은 사선거구역.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사선거구역.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2번 틀렸죠? 칠판이요. 그림으로요.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정했습니다. 이 블럭은 80m 이하로 하라. 그 중에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 줄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X, 용도 형태에 따라서 둘째 줄 끝에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XXX 필요한 대로 정할 수 있다. 이제 문장을 보시면 다음 쪽이요. 해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선거구역, 같은 가로구역에서 사선거구역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블럭이지만 80m 블럭이지만 요거에 따라서 요건 요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가세요. 그러니까 1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사선거구역 그 밖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X예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육에서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가 방화지구는 소방수를 5개 갖춰야 되고
일반적인 곳은 소방설비 2개를 갖추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5개, 그러니까 여기는 2개로 해놓고 있으면 여기는 그러니까 방화지구 불이 났는데 횟가닥 불이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방화지구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리면 여기 5개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소방설비를 5개 갖춰놔야 불길이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방설비 3개를 더 갖추는 게 뭐 300만 원, 150만 원이면 벽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50만 들여서 벽을 쳤습니다. 방화벽을 쳤으면 그러니까 이쪽은 방화지구니까 소방설비를 5개를 갖춰야 되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수준에 2개만 갖춰도 문제가 없죠. 예,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또 저쪽 보시면 이게 있나요? 없나요? 없군요. 예, 없습니다. 예, 없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방화벽으로 구획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끝에 그러니까 적용한다 X.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번 3층 이하로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N은 사성급구역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 건 봐주자. 몇 층 이하요? 2층 이하 8m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3층 X 2층 이하 12m X 8m 이하.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정부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사성급구역. 그러면 피해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피해받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물 높이를 정북 X야.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 정하는 높이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냐 안 보냐 남의 일을 가리지 말자. 지금 뭐 그게 초점인 거고 그 흐름을 잡으시면서 단어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1번 옳은 것은 1번. 다음 312쪽이요. 그러니까 6장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이만큼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사성급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사성급구역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사성급구역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물 하나하나마다 찌끔한 거, 뭐 이상한 것들 붙여놓지 말고 그 블럭 전체에 멋진 거 하나를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 그러면 멋지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멋지게 지어볼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어찌고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아예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국, 쉼표, 시도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옛날 문제에는 아무튼 그 날짜가 초점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뭐 날짜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옛날 19회 때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날짜가 초점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기출문제를 바꾼 거라고요. 기출문제 날짜 나오는데 날짜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기출문제를 지금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성급구역 수도자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X 30일 이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본시험에서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수정한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경우 사성급구역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지정 것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X요.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해설의 동그라미 5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둘째 줄 괄호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셋째 줄은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을 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2줄이고
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정한 경우라도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서 특별건축구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뜻은 뭐냐면 앞에다 쓰니까 그 아래다 특별건축구역 하고요. 이쪽이 더 세다고요. 당연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러니까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가장 센 개발이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센 거고, 특별건축구역이 지구단위계 기계정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보다 크다고 세다고요. 세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아래 거 싹 죽어 그냥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 중자, 소자입니다.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근데 중자 처리해놓고 대자 처리된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자 처리했다고 대자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용용용은 특별건축구역보다 더 세다는 거죠. 이것까지 바꿀 수는 없다. 뭐 대자, 중자, 소자 뭐 특대만 보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그러니까 특별구역,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장소로 옳은 것은 문제 없는 에다가 보전 쓰시고요. 그러니까 길이 보전하세, 보전 땅은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A4용지로 그러니까 두 쪽에 해당하는 뭐라고 되는데 어느 경우에 몇 미터 떼고 어느 경우 몇 미터 떼고 답은 1번이라고 하고요. 답은 1번이라는데 읽지 마시고요. 314쪽이요. 4번. 그러니까 건축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그라미 4번 특별 건축 동그라미요. 건축 동그라미니까 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있겠죠. 그냥 뭐 안 써도 되고요. 해설 보시면 되니까 동그라미 2번 투기과열지구는 해설의 주택법, 동그라미 3번 농업진흥지역은 해설의 농지법,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채권은 뭐였냐면 원하는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세종 상가딱지, 판교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법 수용방식. 그 다음에 5번 시범도시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그러니까 5번 문제 옥상 조경, 옥상 따로 동그라미 하시고 조경 따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5번 문제 세모하시고 시험 나온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5번 문제의 더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뭘 해야 돼요? 조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녹과농자라든지 오천천호 찌그만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경을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대지에는 조경해야 된다. 한 번 더 해서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조경하지 않는 예외도 있죠. 뭐 조경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시험이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짜리 땅은 몇 제곱미터만큼 조경을 해야 되고 10만 땅은 얼마만큼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시험에 없다고요.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각각마다 세부적으로 정해진 만큼 어느 쪽에 이제 조경을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다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옥상에다가도 나무를 심을 수가 있죠. 그럼 옥상의 한 면적을 일정 비율을 빼준다고요.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답은 1번이고요. 답은 1번. 박스에 건축물 옥상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옥상분의 조경 면적의 3분의 2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에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을 대지 안에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균형에 의한 대지 안에 조경 면적의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50%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 많이 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6번 문제요. 6번. 그러니까 건축법상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하는데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너희고요. 아까 뭐 요약집이 있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몇 층이요? 허가대상 2층, 6층 중에서 뭐예요? 2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59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259쪽이 있습니다. 259쪽에 4-29 구조안전에 5줄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 줄 허가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 그러니까 허가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예외이고,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하고 지방이 내진 성능 확보한지 확인한다. 둘째 줄, 셋째 줄 2층 이상은 건축주 손에 서류라도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뭐 2층 이상 어찌고저찌고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6층 이상의 경우에는 더 센 자격증, 구조기술사의 설계자가 더 센 자격증에 협력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뭐 외울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거까지 어떻게 외워요? 뭐 한 번 나왔는데요. 뭐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315쪽에 메모하시고 까먹으시고, 그러니까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층수 끝에다가 2층 이상 동그라미 2번 처마 높이, 그것도 요건도 아니고 예시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9m 이상. 그러니까 3번 높이 13m 이상. 4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번 기둥 10m 이상 이어서 뭐 5번이 틀렸답니다. 그런가 봐요. 예. 나오면 모나미. 그러니까 7번 문제요.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2번이 맞습니다. 2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조경해야 된다.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옆에 해설 보시죠. 해설에 그냥 한 장 넘어와서요. 한 장 넘어와서 다음 318쪽이요. 318쪽에 대전에 조경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3번 동그라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아래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8번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1,500 미만의 물류시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18쪽 제일 위에 검은 바탕 그 위에다가 다음을 쓰시면 되죠. 조경 X 5,105입니다. 5,105인 거죠. 5,105라고요. 뭐 공장은 뭐 큰 게 아니니까 뭐 아파트 공장 특별히 정해진 사무실 빌딩이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땅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그림자 면적은 작죠. 그래서 땅이 얼마고요? 5,000. 건물 그림자가 1,500. 물류시설도 1,500.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바글바글 지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가 있겠죠.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앞장 316쪽, 그러니까 7번 옳은 것은 2번이 맞죠.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객설 부지에 건축하는 괄호 열고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인 괄호 닫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X형. 뭐 동그라미 1번 어느 언저리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가설건축물 3년 쓰고 버릴 거죠. 3년 쓰고 버릴 겁니다. 뭐 그러면 그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갖다 버릴 건데 거기다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3번 녹지지역 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X형.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녹관농자 쓰시고요. 녹관농자에다가는 거기는 뭐 나무 안 심어도 되죠. 창문만 열면 다 나무인데 나무를 따로 심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이 조경이었고, 동그라미 4번 상업지역 건축물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공기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x. 빈 땅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건물 지을 자리가 없잖아요. 100분의 10 이하이죠. 100분의 10 이하이고 7번요. 네 글자 쓰시고요. 일준, 심표, 상, 쉼표, 준. 옆으로 쭉 써도 되고요. 일준, 상준이죠.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일준, 상준입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건축물은 아니라 이제 특별히 정해진 건축물인데 그냥 뭐 그것까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공기공지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 건폐율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그 5번 지문의 둘째 줄 높이 제한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뭐 높이 제한 아래 용적률 그 완화 아래다가 둘 다 몇 배까지요? 1.2배. 그러니까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 줄어들어서 건물이 날씬해졌으니까 원래 면적은 찾으면 깨준다. 위로 붙인다. 답은 2번.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면적 1000제곱미터 대지에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지에 조경 조치가 면제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런 동그라미들 문제 첫째 줄이에요. 10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200제곱미터 이상 쓰시고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된다가 있죠. 그러면 아무튼 뭐 그러니까 문제 둘째 줄에 면제 되는 게 뭐라고요? 5,100호이죠. 5,100호입니다. 면제 5,100호이죠. 그러니까 조경 5,100호, 조경 5,100호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연 녹지지역은 나무 안 심어도 되죠. 녹관농자 뭐 동그라미 1번 어느 언저리다가 얘는 그 앞이 좁으니까 저 오른쪽 끝에다가 녹관농자 얘는 나무 안 심어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이면 바글바글이잖아요. 상업지역 대지에 건축하는 사성그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아래다가 5,100호 그러니까 얼마 미만요? 1,500 미만 쓰시고 1,500 미만. 그러니까 앞이 없으면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나무 안 심어도 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바글바글 지역이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죠. 2번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연면적 7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큰 거죠. 땅이 크고 1층짜리 공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그러니까 얼마인 공장 5,000호 1,000호요. 7번요. 5,000, 1,000호가 있다고요. 5,000과 1,000호가 있습니다. 설마 1,005가 그러니까 1,005는 아니겠죠. 천사대리는 들어봤지만 옛날 삐삐 때 천사 너는 나의 찬서 뭐 아무튼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아무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고요. 땅이니까 땅은 얼마고요? 5,000이고 그 다음에 건물 이거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이고요? 1,500 미만인 거겠죠. 5,000, 1,005 땅이 더 크고요. 건물의 그림자는 작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끝에 1,500 미만 쓰시고요. 1,500 미만. 그러니까 나무 안 심어도 되고 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축사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무 안 심죠. 돼지들은 서운하겠지만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복잡해 보였지만 모든 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뭐 물류시설에만 해당하지만 거기는 나무 심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와서요. 9번 문제 그러니까 공기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박스에 공기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류로 정한다. 대지에 공기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사성구고요. 공기공지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조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음 10번 문제요. 아이고 많군요. 10번까지 하고 오셔야 되겠군요. 10번 문제요. 공기공지 확보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공기공지 확보대상 지역에다가 네 글자 뭐라고요? 일준상준이죠. 일준상준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내용하고 주택법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